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변호사 슈얼크는 8월 17일에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의 MCU 드라마로 슈얼크를 처음으로 실사화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헐크와 데어데블, 웡, 어보미네이션이 돌아오면서 팬들의 기대도 더욱 높아졌는데요. 여고편에선 헐크가 친절하게 슈얼크를 훈련시켜주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헐크의 변화는 여전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영화 샹치의 쿠키 영상에서 헐크는 인간 브루스맨으로서 등장해서 헬링즈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엔드게임에 등장한 프로페서 헐크와 대조적인데요. 루소 형제는 MCU에서 2018년 타노스에게 패배한 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브루스가 유전자 실험을 통해서 프로페서 헐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인간 상태로 샹치 쿠키 영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헐크가 분립을 하면서 점차 약해져서 헐크로 변신을 못하게 됐다고 추측을 했는데요. 이번 변호사 슈얼크의 예고편에 프로페서 헐크가 다시 나왔으므로 다시 헐크로 변신을 못한다는 추측은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루소 형제의 발언을 바탕으로 헐크가 분립을 하면서 죄책감을 털어냈고 자신감 넘치는 긍정적인 인물로 변해서 인간과 헐크로 변화를 자유자재로 조종하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페서 헐크 설정은 MCU 헐크에게 있어서 굉장한 변화이기 때문에 엔드게임에서 웃긴 장면으로 대충 설명하면서 넘어간 것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또한 말이 프로페서 헐크지 똑똑한 건지도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보였고 애초에 헐크에게 분립의 역할만 주고 타노스와의 리벤지 매치 같은 영화적인 매력이나 분량을 많이 덜어낸 것 같아서 헐크 팬들에겐 여러모로 화가 나는 영화였습니다. 더군다나 분립에 따른 헐크의 오른팔 부상이 루소 형제는 영구적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적어도 변호사 슈얼크 예고편만 봐도 두 팔이라 멀쩡해 보이죠. 또 다른 설정 충돌인 것입니다. 헐크 팬들은 헐크를 망치고 있는 MCU에서 헐크가 계속 부상을 입은 채로 나오는 것보단 낫다면서 그나마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샹치 때 인간으로 나온 건 인간 상태에서 치료받기가 더 쉽기 때문에 치료받는 중이었으며 이제는 다 완치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프로페서 헐크로 나온다고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헐크가 슈얼크를 훈련시켜주는 시간대만큼은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녀가 슈얼크가 된 이유가 헐크가 프로페서 헐크로 변한 실험 때문이며 그녀를 훈련시킨 것도 엔드게임 전이고 그녀가 엔드게임에 없었던 건 그동안 그냥 능력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작에서 제니퍼가 슈얼크가 된 건 위급 처치로 브루스의 피를 급하게 수혈받아서 때문인데 지극히 만화적인 설정이고 MCU에서도 헐크가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슈얼크의 기원은 프로페서 헐크 변화 실험과 연관되어서 둘의 변화를 한 번에 뭉쳐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슷한 맥락으로 엔드게임 이후에 헐크의 부상을 치료하면서 브루스와 같은 유형의 피가 필요했고 그래서 제니퍼한테 피를 수혈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그녀에게도 브루스의 피가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그녀가 슈얼크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브루스의 부상과 슈얼크의 기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헐크 팬들은 MCU 프로페서 헐크 자체에 매우 불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원작의 프로페서 헐크는 루소 형제의 유전자 실험과 다르게 심리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자아라서 헐크의 불안정한 내면을 더욱 부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원작의 프로페서 헐크는 힘만 센 동네 바보형의 MCU 버전과 다르게 약삭빠르고 교활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원작에서 프로페서 헐크라고 흔히 부르는 헐크의 상태는 원래 머지드 헐크라고 불리었습니다. 이야기는 브루스 배너가 조 픽시스로 활동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가 피터 데이비스 헐크 연재의 시작 인크레더블 헐크 331호에서 브루스 배너는 이제 릭 존스 대신에 다시 헐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헐크 최초의 등장처럼 회색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이 회색 피부의 헐크는 명확하고 간사하며 쾌락적이고 오만방자하고 짓궂었습니다. 이 헐크는 조 픽시스라고 불리며 라스베가스의 밤에 해결사로 활동을 했고 낮에는 인간 브루스 배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인크레더블 헐크 372호에서 브루스 배너는 다시 녹색 피부의 헐크, 세이비지 헐크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나 브루스 배너의 내면에서 세이비지 헐크와 조 픽시스의 자아가 계속 충돌하면서 헐크의 상태가 더욱 불안해지자 헐크의 친구이자 악당인 정신과 의사 닥 샘손이 그를 도와줍니다. 닥 샘손은 감마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일정 부분 강해진 의사로 헐크의 심리 상담을 해줬는데요. 닥 샘손은 인크레더블 헐크 377호에서 헐크의 악당 링 마스터를 통해서 헐크를 최면 치료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브루스의 아버지 브라이언이 어릴 때부터 브루스를 학대하고 혐오했다는 사실과 이 때문에 브루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린 헐크 혹은 세비지 헐크라는 일반적인 헐크 자아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감마 방사선 노출로 튀어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작가 빌 만틀로의 인크레더블 헐크 312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377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브라이언 배너가 브루스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원자력을 연구하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들 브루스가 변이 된 일종의 원자력 괴물이며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천재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아들인데도 혐오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아내 레베카는 아들 브루스를 데리고 도망치려는데 하필 그 순간에 브라이언에게 적발되고 브라이언에게 죽게 됩니다. 다학 샘슨은 최면 치료 중에 이 기억을 브루스 배너와 같이 발견하고 브루스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린 세비지 헐크라는 자아는 물론 조 픽싯이라는 자아도 같이 만들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조 픽싯은 브루스가 되고 싶었던 청소년의 자아였고 세비지 헐크, 그린 헐크는 더 어린 브루스의 자아였던 것이죠. 브루스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며 진정한 괴물은 자신이 아니고 아버지이며 자신에게 지금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각성합니다. 이 체면 중에 어머니는 세 아들들에게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그렇게 브루스 배너와 조 픽싯 그리고 세비지 헐크가 한데 합쳐집니다. 브루스의 지능과 조 픽싯의 자신감, 교활함, 명확함 그리고 세비지 헐크의 힘이 모두 합쳐진 머지드 헐크의 탄생이었죠. 머지드 헐크는 MCU의 프로페서 헐크처럼 유치하고 웃긴 캐릭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으며 여전히 헐크만큼 강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브라이언 배너의 수위를 조금 줄여서 애증어린 아버지로 만든 이안 감독의 헐크 영화가 오히려 헐크의 기원과 묘사에 있어서는 좀 더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머지드 헐크의 경우 브루스가 만든 내면의 방화벽 때문에 화가 날수록 오히려 약해진다는 특이한 약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머지드 헐크는 판테온이란 팀의 리더일 정도로 유능했고 힘과 지능, 전략을 모두 가진 캐릭터로서 MCU 타노스의 안티테제에 가장 걸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벤지 매치를 원하는 팬들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머지드 헐크는 또한 또 다른 인기 악역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마에스트로인데요. 머지드 헐크를 소개한 작가 피터 데이빗이 소개한 마에스트로는 핵전쟁으로 초토화된 지구에서 지배하는 독재자인데요. 미래에 이 독재자 헐크가 독자들에게 납득이 가고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헐크들과 달리 머지드 헐크라면 정말 마에스트로처럼 겉모술수가 넘치고 강력한 헐크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머지드 헐크는 온슬로트 이벤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온슬로트라는 강한 적과 싸우자 머지드 헐크는 화날수록 더 강해지는 세이비지 헐크가 필요하다면서 진 그레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머지드 헐크는 사라지고 세이비지 헐크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작가 피터 데이빗이 하차하면서 머지드 헐크는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그러나 이후 인크레더블 헐크 두 번째 볼륨의 12호에서 브루스의 내면 안에 여러 헐크들이 나오는데 이때 머지드 헐크가 돌아옵니다. 특이한 건 머지드 헐크가 여기서 별개의 존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머지드 헐크는 브루스 배너, 세비지 헐크, 조 픽싯이 합체하는 것인데 12호에선 조 픽싯, 세비지 헐크, 머지드 헐크, 브루스 배너가 다 같이 브루스의 내면에 각각 따로 각자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머지드 헐크가 프로페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인크레더블 헐크 두 번째 볼륨 81호에서 다시 헐크 작가가 된 피터 데이빗은 분리된 채로 나온 프로페서 헐크 자아는 사실 나이트메어가 헐크를 조종할 때 만든 것이라고 설정을 바꾸면서 머지드 헐크는 오직 자신의 연재에만 나온 과거의 유산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프로페서 헐크의 이런 비하를 아는 팬이라면 엔드게임의 많은 문제와 단점들 중에서 헐크의 문제도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MCU 프로페서 헐크와 아주 유사한 헐크가 고전에 있기는 했습니다. 이 헐크는 팬들에게 흔히 배너 헐크라고 불리는 헐크로 인크레더블 헐크 272호에서 나왔습니다. 감마방사선 실험을 더 촉진한 브루스 배너는 헐크의 힘과 브루스의 지능 딱 두 개만 다 합쳐져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엔드게임의 프로페서 헐크는 이 고전에 착하고 영리한 배너 헐크에 디즈니 필터를 더 씌웠고 아무래도 배너 헐크보다 머지드 헐크가 엔드게임 분위기에 더 걸맞기 때문에 엔드게임에서 우리가 본 지금의 MCU 프로페서 헐크를 개인적으로 슈드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마블 스튜디오가 90년대 작품을 참고하기 싫었다면 차라리 2014년에 나온 다크 그린이라는 자아라도 참고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다크 그린은 브루스 배너가 뇌에 총상을 입자 아이언맨이 익스트리미스 기술로 치료시켜주면서 브루스의 내면에 생긴 또 다른 자아입니다. MCU 프로페서 헐크처럼 브루스의 뇌와 헐크의 주먹이 합쳐진 상태이지만 이기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MCU보다는 오히려 머지드 헐크와 유사합니다. 심지어 이 다크 그린 자아도 머지드 헐크처럼 미래의 독재자 헐크 마에스트로에 대한 환영을 보고 브루스 배너 자아를 무시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머지드 헐크의 유산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카리스마 있고 정말 무서운 유능한 헐크를 MCU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아쉬울 따름인데요. 새삼 MCU 애니메이션
있다면 왓이프에서라도 보고 싶어집니다. 재밌는 건 원작에서 비슷한 내용의 왓이프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고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왓이프 첫 번째 볼륨 2호에서 헐크는 감마방사선 사고 이후에도 지능이 유지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브루스 헐크는 지구 616과 다르게 결국 베티로스와 행복하게 결혼하게 되는데요. 헐크가 제정신이기 때문에 그는 판타스틱 4와 같이 감마방사선을 연구해서 싱얼 인간 벤 그림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판타스틱 4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헐크는 로키가 원하는 정도로 난동을 피우지 않아서 어벤져스의 첫 만남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는 어벤져스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뒤 브루스 헐크는 리드 리차드를 돕다가 찰스 자비에와 만나서 사이코트론이라는 더 강화된 세리브로를 만듭니다. 그러다 이 현실의 지구에도 갤럭투스가 나타나는데요. 리드와 자비에가 브루스 헐크와 힘을 합쳐서 막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셋은 사이코트론으로 자신들의 힘을 모두 한데 합치기로 합니다. 그렇게 셋이 하나가 되어서 엑스맨이 됩니다. 우연찮게 현장에 나타난 벤 그림은 아수라장에 쓰러지는데요. 엑스맨은 갤럭투스와 정신력 대결로 지구를 구하고 갤럭투스는 도망칩니다. 그러자 이 셋도 변신이 풀리는데 모두 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현장에 쓰러져 있었던 벤 그림에게 그 능력이 갔고, 벤 그림은 더 강해진 싱이 되어서 더 큰 난동을 일으키며 이 세상에서 헐크처럼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헐크의 역할은 어느 우주에든 필요하다는 결론의 요상한 왓이프였습니다. 참고로 이 왓이프는 머지드 프로페서 헐크적인 모든 맥락의 원조 최초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MCU에서 유사한 느낌으로 브루스 헐크의 탄생 때문에 사건들이 다르게 전개되는 과정이 왓이프로 나온다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헐크 판권이 유니버셜에 묶여있기 때문에 헐크는 등장하려면 토르 라그나로크처럼 다른 MCU 캐릭터와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헐크가 출연하는 작품이 바로 변호사 슈얼크인 것인데요. 이 드라마의 최우선 과제는 슈얼크를 멋지게 소개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헐크의 이야기도 좀 더 많이 제대로 공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변호사 슈얼크에서 헐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저 또다시 지나가는 조연에 불과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